이제 보면 이제 7월 1주차 요거를 이제 새롭게 우리 OPD가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 하락세는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벌써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보면요. 네. 그 다음에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 당연히 증가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한 심리도 상당히 중요한데 하반기에 하락할 거라는 전망이 65에서 35%로 상당히 많이 좀 급감을 했다. 네. 그 다음에 강남 상구부터 매수 수급 지수가 빠르게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 네. 그 다음에 서울의 아파트 매진 매입이 1년 10개월 만에 최대다. 그래서 실수요자는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고 투자 수요는 아직 본격적으로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다.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임대 시장은 약간 좀 불안한 편이다. 그렇죠. 워낙 역전세, 전세 사기 네. 이러면서 좀 심리가 좀 많이 위축이 돼 있는 건 사실이죠. 네. 서울 평균 전세 최고점 대비해서 지금 12.8% 빠졌다.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역전세난, 하반기 가면 또 역전세난이 또 일어날 수 있다. 그죠? 네. 그래서 R114 분석 결과를 보면 이제 가구당 평균 전세가는 올해 6월 기준 6억 510만 원으로 2년 전에 비해서는 지금 8.0%가 내렸다. 그 다음에 전세값이 정점이었던 지난해 2월 6억 9,139만 원과 비교해 보면 약 한 12.8% 지금 낮은 가격이다. 네. 그러니까 전세가가 이제 많이 빠졌죠. 그렇죠? 전세가가. 그러네요. 계속되는 하락세를 감안하면 서울 평균 전세값이 올 하반기 중 5억대로 내려앉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지금 전세가도 올 초보다는 지금 3천만 원 이상 지금 하락한 상황이다. 네. 그리고 전세가 하락폭은 가격 정점이 지난해 2월 체결된 이 전세 계약의 만기가 도래하는 내년 2월까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전세 가격이 진짜 이게 좀 하락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네.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너무 비싸서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금전적인 부담이 많아서.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전세가 계속 떨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은 월세도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그 이자 부담이 월세 부담보다 낮아지는 시기가 또 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막 5억 원 밑으로 내려간다 이런 말들까지 나올 정도인가 싶어요. 저는 항상. 그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을 지금 보면요. 특히 이 아파트 전세 같은 경우에는 네. 오늘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몇몇 단지들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왕십리 쪽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뭐 33평 기준으로 올 2월 달하고 1월 달 그 전에는 뭐 한 8억 후반대, 9억 초반대까지 거래가 됐던 게 7억대 좀 거래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6월이잖아요. 지금 7월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6월 달에 지금 거래된 것들을 보니까 전세 실거래가를 보니까 지금 8억 중후반대예요. 8억 중후반이요? 그러니까 이제 고점 대비해서 크게 지금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뭐 헬리오시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강동 쪽에 그때 신규 아파트 많죠. 강동 쪽에. 그렇죠. 그쪽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좀 오른 지역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작년 하반기하고 올 초하고는 약간 좀 다르다. 네.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의 지금 분위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2년 반 만에 상승 전환. 지금 이제 거래량이 이제 작년 2022년 하반기까지 보면 상당히 많이 고점 대비해서 떨어졌었죠. 이 고점 대비에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뭐 전체적으로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경기도권도 마찬가지고 지금 지방도 마찬가지고 거래량이 이제 2년 반 만에 좀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이 상승했죠. 이런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서울 시도배 아파트 매매 거래량 증감률을 보면, 그러니까 거래량은 상당히 여러분 중요하죠. 매매 시장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가격이 오르려면 이제 거래량이 수만이 돼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세종시 어마어마하게 늘었네요. 79.1%. 서울, 뭐 대구, 대전 이런 데도 많이 늘었습니다. 좀 늘었습니다. 네. 이런 이제 뭐 광역시라던가 이제 도심 지역들은 이제 거래량이 많이 늘었고요. 네. 또 이제 그렇지 못한 지역들,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좀 거래량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저쪽들은 뉴스에서 인구 감소 문제가 굉장히 많이 터져나오는 지역들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거래량을 보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다. 네, 양극화가 보시면 될 것 심화됩니다.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주택시장에서도 심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맞습니다. 심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작년 말에 이 시장에 대한 전망을 이제 설문조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하락이다.
올해 내내 떨어질 것이다. 예, 올해 내내 떨어질 것이다. 나왔는데 지금 65%에서 35%로 급감됐습니다. 지금 하락할 거라는 게. 네. 예, 그러니까 하락 전망에 대한 이유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은 경기가 안 좋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서 집값도 떨어질 거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 네. 예, 근데 요거는 사실은 뭐 대출금리 지금 거의 다 인상이 끝났죠. 앞으로 한 번 남았다는 예측이랑 이대로 보합이라는 예측이 두 개가 갈리죠. 네. 내년부터는 이제 점차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유가 이자 및 세금 부담 증가. 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뭐 금리가 내려가면 뭐 이자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거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종부세라든가 양도소득세 다 완화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뭐 매도 물량이 증가를 할 거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아마 전망하시는 분들이 시장에 밝진 않으신 분들. 예, 그러니까.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하반기 역전세 이슈. 예, 그 다음에 가격 부담, 거래량 감소. 거래량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맞습니다. 예, 거래량은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강남 상구부터 아파트 매수 심리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 네. 서울 동남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89.6으로 해서 지금 이제 매수 심리가 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 네. 예, 한번 볼게요. 전국 아파트 가격이 1년 1개월 만에 하락을 멈추고 보합세로 접어든 가운데 아파트 매수 심리도 개선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강남 상구 중에서도 송파권 같은 경우가 좀 하락폭이 컸던 지역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락폭이 컸던 지역이 지금 상승률이 좀 두드러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경부 이권, 안성, 용인, 수원 같은 경우도 여기가 이제 반도체 호재가 있죠. 그렇죠. 예, 반도체 이제 산업단지 호재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근데 역전세 리스크 계속 나오고 있죠. 예, 역전세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제 월세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 서민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네. 예. 자, 그 다음에 서울의 아파트 외지인 매입 비율을 보면 1년 10개월 만에 지금 최대입니다. 네. 매입 수. 네. 예, 지금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매입 비율은 계속 25%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시장이 안 좋을 때 보면 2022년 12월이 가장 바닥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하반기가. 이때 보면은 뭐 외지인들 뭐 매수를 안 하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지금 외지인 매입 비율이 본격적으로 지금 상승하기 시작한 게 지난 12월부터입니다. 맞습니다. 외지인 매입 비율을 보면 지난 12월 달 최고였습니다. 예, 이때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 와서 이제 보면 서울 지역도 가장 바닥이었던 시기였죠. 저때 예, 사신 12월 분들이 1일. 가장 싸게 사신 이런. 거죠. 그래도 그 이후에도 계속 외지인 매입 비율이 계속 25% 전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을 이제 사시는 분들 4분 중에 1명이 서울 시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외지인은 실수요보다 투자 수요 성격이 강하다. 네. 그렇죠. 투자 수요가 크게 살아나는 근데 분위기는 아니다. 지금 외지인 아까 매입 비율이 거의 25% 정도면 그렇죠. 작년 하반기 외지인 비율이 3명 중에 1명꼴이었다면 아까 제일 높았죠. 네. 지금은 최근에 4명 중에 1명꼴도 좀 줄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은 현재 지금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서울권 맞습니다.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 거래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 실수요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다. 맞습니다. 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차피 비율이 유지되는 상태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투자자도 그만큼 늘고 실수요자도 그만큼 늘어난 거죠. 결국에는. 일단은 우리가 시장이라는 게 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요, 실수요 시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수요 시장에 이제 투자 수요, 이제 가수요가 이제 들어가야 이제 시장이 좀 반등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겠죠. 네. 예, 그래서 그거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